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주석과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고 한중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이제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15분간 공식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식 환영식이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국빈 방문은 일반적인 공식 방문하고 다른 점이 가장 큰 게 공식 환영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오로지 그 국가 원수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들 경우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온다. 그 예. 국빈 방문이 아닙니다. 일본 국왕이 올 때만 국빈 방문이 되는 겁니다. 딱. 그리고 그것도 임기 중에 한 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가셨을 때 하고 예. 만약에 다음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다시 가시면은 그냥 공식 방문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동계냐 하계냐 계절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예. 이번은 이제 북경은 지금 동계로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인민대회당 건너편에서 합니다. 앞에 광장에서 합니다만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도 청와대에서 보통 대정원에서 하지만 예. 악천후 때는 영빈관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 계절이 굉장히 추운 지금 계절이기 때문에 예. 인민대회당 안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진행 순서는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내가 인민대회당에 정식으로 도착을 하면은 예. 일단은 F4가 21발이 쏘아지는데 그건 이제 밖에서 F4를 쏘고요. 예. 실내로 입장을 하시면 아마 이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이 도열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아마 부부 동반해서 내가 기다리고 서 계실 거고, 그래서 시 주석의 안내를 받아서 그 중국 측 인사들하고 악수를 하고 예. 소위 그 가운데 단상에 서서 이제 두 정상의 단상에 서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의장대 대장이 와서 일단 예. 신고식을 하고, 그러면 그 의장대 대장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사열하는 의장대를 사열하는 겁니다. 예.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런 걸로 아마 대략 해서 거기다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굉장히 설명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일반 공식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달리 예포가 21발 예. 이렇게 이제 쏘게 돼 있어요. 이제 경축 분위기를 이제 고양시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21발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애로부터 지금 그 구라파에서 내려온 하나의 그런 전통입니다. 이 예. 외교에 있어서. 네네네. 네, 오늘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아봤는데 문 대통령 오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될 텐데 오늘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맸을지 이것도 굉장히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도 사실 어떤 색깔 메고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이제 간혹 우리 언론에서 서로 색깔을 맞추는지 그게 예. 코드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빗대서들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그 외교부에서도 의전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의전 파트에서 보통 그 서로 이야기 안 합니다. 네. 다만 국제회의 때 이제 저녁에 무슨 파티를 하거나 그럴 때 아예 드레스 코드가 예. 서로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부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메고 나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권유할 그런 게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닌 한 이런 쌍무적인 이런 것에서는 의전에서 무슨 넥타이 색깔까지 맞추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예. 하다 보면은 맞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넥타이라는 거에 빨갛고 파랗고 검정고 요 한 서너 가지 색깔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의외로 또 맞는 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의미를 부여를 하곤 하는데 사전에 저는 맞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정상끼리 만나는 자리이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나오기 마련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가 잡고 있다 보니 이제 뭐 넥타이 색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렸을 때는 문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정반대인 지금 나오고 있죠.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했기 때문에 당시 뭐 워낙에 사드 갈등이 한창 진행형인 상황이라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렸었고, 근데 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워낙에 사드 갈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사드 문제가 거론이 될지 또 거론이 되지 않을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거론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최초의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정중한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 성명이라든가 예. 또 공동 언론 발표문 예. 이게 통상적으로 이 국빈 방문 정상회담 때 나올 수 있는 특히 한중 간에는 거의 90년대 초반 YS 때 한 번 빼고는 전부 공동 성명 같은 게 나왔는데 못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민감하다. 예. 그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중국은 국가 이익을 분류할 적에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있고 예. 또 중요한 국가 이익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국가 이익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 사드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국가 이익으로 이미 분류해 놓고 최우선순위로 최우선적인 지상 가장 그 높은 수의 국가 이익으로 개념 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공동성명에도 담고 싶었는데 예. 한국과 중국 간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못 담을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어느 수위가 됐든지 간에 예. 얘기할 것이고 그 수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번 그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기본 그 골격은 똑같습니다. 3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저 MD 같은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안보 공동 전선을 형성하지 않는다. 예. 이런 큰 골격을 벗어나지 않고 예. 다시 한번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지금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 너희들도 들어라. 그래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한 축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 문제는 소장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거론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우리가 거론돼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 꼭지는 넘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합의한 게 그 예. 중요한 이유가 그동안의 양국 관계가 계속 예를 들어서 레벨 100에서 90, 80, 70으로 점점 떨어졌는데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반전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셔달라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도 결국은 사드 가지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예. 어떻든 이거는 이것대로 정리를 하지만 양국 관계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제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 1년 반 동안 아마 한 5번 정도 공개적으로 이거를 제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 5번이나 제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자기도 자기 국내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제기는 하되 예. 계속 먼 장래 언젠가는 이제 말이 많은 먼 장래 언젠가는 사드를 철수를 하되 꾸준히 제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한미일 조금 전에 우리 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동맹 가는 거 그것도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견제도 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사드가 철수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기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담담하게 또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상호 협력 방안을 협의를 하는 것이죠. 네. 기존의 입장을 그러니까 담담하게 풀어내고 소프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테이블 안에서 얘기가 나올 때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팽팽하게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해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냥 얘기만 해서는 풀어지지가 않을 텐데요.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수 없이 이 문제가 그냥 평행선만 달린다면 마찬가지 결론이 날 것 같아서요.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의 기질은 예, 우리는 뭐든지 그냥 100% 예스냐 노냐 그걸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이런 예. 사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현안 문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계속 현안 문제로 가는데 과거에는 중국이 이거를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지난 1년 반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 이번 대통령의 방문의 의미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머지 협력을 안 하겠다. 그럼 곤란하죠. 예. 근데 이거는 이것대로 제기를 하겠지만 다른 분야는 계속 그래도 협력을 이제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그게 이번 대통령의 방문의 가장 큰 의의이기 때문에 예. 물론 제기는 하지만 그것이 양국 간의 협력을 앞으로 가로막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1년 반 전의 상황처럼 100% 완벽하게 지금 관계가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회복되리라고는 저는 또 그렇게 기대를 안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이라는 관계에서 그동안 80, 70으로 떨어졌으면은 아마도 다시 회복해서 한 85, 90 정도 해놓고 오시면은 저는 예. 그 정도 되고 남은 기간에 앞으로 조금씩 더 관계를 축적해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사드 문제 관련해서 한중 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난징 대학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2번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측의 성의가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외교의 대상이 양국 똑같이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이 우선 제일 효과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또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이 일차적인 대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반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 반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한미일 삼각의 어떤 외교 안보적인 협력은 북한의 핵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난징 그 학살 문제를 두고 우리 대통령께서 2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거꾸로 당사자인 시진핑 주석은 현장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설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럼 과연 그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국 국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국제사회 중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국 국민들이 그동안 난징 학살을 통해서 당한 고통, 예. 인간적인 그리고 정말 그 중대한 인권 침해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그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해가지고 앞으로 21세기에서의 한반도 또는 영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달라. 예. 이런 좋은 메시지를 주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외교의 청중들이 예. 우리가 대통령께서 또 우리 정부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꼭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짚고서만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남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 대통령이 2번이나 언급을 한 것이 지금 한미일 북핵 대응 공조 문제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중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선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일단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난징까지 가서 또 참석을 했고 예. 거기에 보도를 보니까 그 상무위원한 그 유정성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제 정치협상이라는 게 국민들 전체 의견을 사실은 대변하는 하나의 이런 의미로 보면은 꼭 시진핑은 아니지만 네.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그 해도 상당히 그 센 발언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신 보니까 그 메시지를 읽었고 예. 물론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2번 메시지를 한 것을 중국 국민들은 제가 보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역사 문제에 관한 한 교과서 문제가 있고 위안부 문제,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중이 일본에 대해서 뭐 공동 대처라고 그럴까? 이심전심으로 그동안 공동 대처를 해왔습니다. 네. 또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또 지지를 해왔고요. 예.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은 저건 뭐 정말 입에 떠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그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중국 국민들이 이럴 때 슬퍼하고 있고 또 다 애도하고 있는데 저는 뭐 물론 한미일권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 역사 문제는 또 역사 문제를 별개로 해서 예.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뭐 심사숙고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셔서 대사도 파견하고 메시지도 읽었다고 봅니다. 예. 네. 동선을 보면 방중 첫날에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지도부가 대거 이제 베이징을 비우고
베이징을 비웠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어떤 계산적인 행보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난징 그 학살과 관련된 예. 그 기념행사와 관련된 시진핑의 행보 이것이 사전에 계산되지 않았느냐? 예. 저는 당연히 계산됐다. 당연히 계산. 왜냐하면은 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전략적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정상에 동선을 정하는 정상회담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했는데 뭘 과연 계산했느냐? 어느 정도까지 뭘 계산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비운 거 하나만 갖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준비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 그 실무자 간의 어떤 그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자기네 의견을 좀 늦게 둔다든가 예. 오전에 하자고 하면 오후에 하자고 한다든가 예.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걸로 계속 보도가 되어 왔고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성명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고 하는 가장 큰 그런 그 이 외교적인 문서조차도 못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에서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네. 양해도 구하고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겠지만은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 대통령의 국빈 방면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예. 왜냐하면 중국이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격을 굉장히 높여줬잖아요. 예. 그 취지에 볼 때 이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외교적으로. 예. 그래서 분명히 계산에 딸려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난 것도 떠난 거지만 이제 노영민 주중 우리 한국 대사가 예. 예. 예를 들어서 본래 당초 일정에는 우리 대통령을 정중하게 공항에서 예우하게 돼 있었는데 예.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저쪽으로 행사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중국 정부와 예. 또 중국 국민을 배려해서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렇게 뛰고 있고 예. 이 동선 하나하나 이제 관료들의 그 움직임까지 조치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중국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네. 또 중요한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드와 같이 우리 안보에 굉장히 민감한 예. 그런 이슈에 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보답을 해줄 것이냐. 예. 이게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예. 우리 국민들도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해주는 거에 똑같이 1대1로 똑같이 50대 50은 못할지언정 예. 최소한 한 45대 55 정도까지는 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이거 참 잘했다. 예. 역시 우리의 호의가 전달이 됐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예.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홀대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해외 가서 당당하게 대우를 받고 오시기를 바라지 좀 홀대한다거나 이런 인상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이제 중국 애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방문으로 차라리 국빈 방문을 하지 말고 예. 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공식 방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랙티컬하게 비즈니스를 토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우리는 대통령이 처음에 가는데 기왕이면 국빈 방문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아마도 저희가 국빈 방문으로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사실은 이 12월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 방문을 안 합니다. 이 12월은 크리스마스가 깨고 1년을 정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예. 어느 나라든지 잘 안 가고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금년이 25주년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아마도 대통령 머릿속에 이거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된다. 한중 관계 사드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당장 1, 2월을 또 평창 올림픽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2월에 가려고 보니까 날짜가 그 날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틀림없이. 예.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뒤에 마지막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약간은 좀 꼬였어요. 제가 보기엔 좀 꼬인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한국 대통령을 데려다가 조금 뭐 의도된 대로 약간 냉대를 하려고 그랬으면 굳이 이런 방식을 안 하고도 예. 얼마든지 냉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빈을 데려다가 냉대를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대하는 방식.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
아니 일부러 오라 그래가지고 냉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예. 한국이 네. 분명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로서는 그 80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난징.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날짜를 그렇게 잡고 우리는 예. 우리대로 만약에 그분들이 난징에서 와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뒤에 그 중경을 가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 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모든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네. 순서를 약간 바꾼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자꾸 그거를 비교를 하고 예. 좀 지나치게 그걸 좀 중시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빡빡한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바꿔도 전혀 실제 일정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대통령 오히려 가셔서 동포들 간담회도 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예. 맑은 정신으로 정상회담에 오늘 딱 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저는 괜찮겠다. 네. 그걸 자꾸 우리가 자꾸 그 옛날 그런 기존관념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을 보면은 물론 완전 100% 그 산뜻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실제 상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네.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의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사실 당초에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해서 중국과 한국과의 그런 큰 의견차 때문에 이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 얼마 전에 이제 백악관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한중 간 북핵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론에서는 당연히 합의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론은 좀 다르죠. 총론은 뭐냐?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중이 취해온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 핵은 절대 불용한다,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푼다. 군사적인 옵션은 배제한다. 그게 우리 한국과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마도 두 정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서로 인식을 공유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해법 또는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의도, 예. 그러니까 의도와 해법에 대해서는 양쪽이 사실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이야기 할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기존 자기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화를 하려면은 좀 더 압박을 해달라. 지금 그거거든요. 네. 예.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더 압박을 해서 대화에 나오도록 해달라. 예. 그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고 중국은 이미 자기들은 충분히 안보리 제재 결의들 안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예. 네.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예.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쌍중단이죠. 같이 동시에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해서 동시에 하라. 그게 이제 소위 쌍중단 쌍계 병행 이론으로 들고 나오겠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에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요. 지금 이제 왜 언론에서 이 틸러슨이 느닷없이 조건 없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 네. 한중 간의 북핵과 관련해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우리의 이 북핵에 대한 접근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급한 그런 기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 합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물론 기본적인 큰 틀에서 합의는 갖죠. 전 세계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 예. 그리고 전쟁보다는 대화를 이런 큰 틀에서는 방향이 같지만 예. 그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한중 정상이 쉽게 합의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초점이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캠페인 때부터 이게 대화와 제재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보다가 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 도발을 하니까 예. 현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대화보다는 압박에 조금 더 강점을 주면서 대화는 마지막에 한 수단처럼 이렇게 잠깐 전략적인 수정과 변화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메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one of them이죠. 중요 수단 중에 하나. 근데 이제 미국이 중요 수단인 걸로 보이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예. 야 이게 맥을 같이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예.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물론 틸러슨도 조건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지만은 사실상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예. 도발을 한 60일 정도 안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대화가 들어가면 예. 바로 비핵화라고 하는 큰 로드맵에 토의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대화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저 틸러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매티스가 나가는데 예. 매티스가 나가는 것은 군사 옵션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 옵션이 나가면 매티스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대화는 중국이 얘기하는 큰 틀에서의 시종일관 대화하고 지금 막바지 고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외교적으로 예. 내가 아무 조건을 걸 테니까 너 나와라. 요번에 안 나오면 내가 또 때릴지 모른다 군사적으로.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하는 대화하고 미국이 얘기하는 대화는 겉으로는 똑같게 보일지만은 속으로는 결을 완전히 달리한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현재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초기의 대화의 의미하고 현 단계에서의 북핵 해결 답법 중에 하나로서의 대화는 결을 조금 이 방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하고 정상회담에서 이 대화를 가지고 예. 상당히 북핵 접근에 있어서 인식의 공유점, 이 공유 범위를 넓히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렉스 틸러슨 장관의 발언까지 인용해 주시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조건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북한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요건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에 대한 얘기를 방금 말씀해 주셔서 최근에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화에 대한 얘기를 살짝 흘렸습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대화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긴 해서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소장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 없는 대화가 실제 조건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동일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하도 서로 말폭탄에 저희가 예. 살아왔기 때문에 모처럼 대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그 대화에 조금 갈급해서 예. 정말 좀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화의 우선 의미가 다르고 예.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는 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먼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예. 그러면 대화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대화는 근데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거를 통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생각하는 대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저는 이제 조금 그 우리 앵커님 질문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틸러슨 장관의 내용도 발언이 사실은 대화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마지막이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인지 조금 저는 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일종의 최후 통첩성 내지는 그 형식상 어떤 통과 과정으로서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대화를 위한 것인지.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맥메스터 또는 거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백악관의 보좌관들 인용 쭉쭉 저희도 이제 외신에 나온 걸 보니까 예. 이미 기존 그런 대화 가지고는 시간이 없다 이런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를 선언을 하고 나와라. 그렇지 않고 지금 앉아서 무슨 중국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뭐 또 대화를 위한 대화 이거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예. 그런 대화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거.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자면요. 지금 이제 이 대화가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그 얘기한 대화냐, 예. 아니면 쭉 가기 위한 대화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처음부터 이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이미 북한이 핵무기 몇 개는 다 실전 배치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이 ICBM은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런 데다가는 얼마든지 핵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화면은 공식 환영식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특히 미 CIA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3개월을 강조했어요. 예. 이런 걸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그리고 맥메스터가 전쟁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예. 모든 군사 옵션은 다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누차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과 관련된 태도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많이 봐줘야 돼요. 틸러슨이 대화했으니까 다 눈이 막 휘둥그레져 갖고 놀란 토끼처럼 이제 드디어 전쟁 안 하고 잘해서 북한이 따라오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북한의 전제 조건은 나를 핵 보유국으로 해가지고 너구나 하고 똑같이 협상하지 않는데 미국은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 예. 예,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게 해법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의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협력 분야는 저희가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방중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가고요, 구본준 LG 부회장 가고,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고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성과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경제가 상당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걸로 느끼는데 네. 그렇다고 네. 완전 회복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정상이 서로 웃고 악수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들, 그런 모습들이 중국 전역에 이제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 또 지방 같은데 아직 한중 관계를 잘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한국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예. 그런 우선 알리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중국 측에서도 이번에 우리 그런 대규모 기업인들 또 자기네 보니까 대규모 기업들도 대기업들 어제 모두 같이들 이제 크게 비즈니스 서밋을 했던데 예. 이 기회에 또 그동안에 거의 1년 반 동안 사실은 서로 기회들이 없었으니까 예. 네. 모여서 이제 큰 전략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도 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중경을 가시는데 예. 거기가 우리 현대자동차 지금 공장이 새로 만든 게 중경에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아마 우리 대그룹들이 지금 중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예. 원래 이제 중국의 그 중화공업 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SK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예. 이제 그런 MOU 서명하는 것들이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예. 한 열 몇 가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다 물론 가장 큰 게 이제 FTA 후속 조치 협상하기로 한 이제 서비스하고 트레이드 후속 조치 협상을 원래 하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식으로 선포를 하고 예. 또 무슨 4차 산업협력 분야에 관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환경 분야 협력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하고 해서 그런 분야별로 MOU 서명하는 것이 아마 10개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기회에 새롭게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스타트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진전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예,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제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지고 예. 그 분야에서의 양국의 교류 협력 이걸 넓혀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왕에 해 오던 것이 사드 때문에 완전히 묶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묶인 것만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달라. 이거가 제일 큰 기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에 갔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배려를 해갖고 예. 저 좋은 그런 그 외교를 하고 계신데 예. 이런 거에 상응할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이런 네. 보복 조치를 아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고 예.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경제 협력의 어떤 틀을 개념화시킨 말씀이 있어요. 예. 그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도에 기반을 둔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도에 기반을 주자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만 현 시점에서 의미를 갖는 분야는 뭐냐? 이 사드 이런 거 가지고 충격을 주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도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양국이 진행시키고 있는 경제 협력은 그대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루지 말라. 이런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야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하나의 지향적으로서 좋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문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은 사람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 제도에 기반한 협력, 미래지향적 협력,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제 협력 예. 이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 중국이 이 큰 틀 안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은 이번 정상회담이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잘했다. 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결론만 늘 여쭤봐서 죄송한 마음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가시적인 성과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어렵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문제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사드가 그냥 외교, 일반적인 외교 사안이 아니고 예. 중국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잘 안 푸는 것이고 이런 이번 기회에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효과를 주려면은 최소한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대폭적으로 허용해가지고 예. 확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 헌다고 했다가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방송 들기 전에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평가하기를 사드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GDP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근데 이런 분위기에 그 파트너십 경제무역 그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사진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재하다가 중국 경호 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상에 가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타국에 그 자국에 있는 경호 요원이 우리 측 기자를 폭행하는 일은 이런 일은 잘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해외에서 대통령 정상회담과 관련된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다뤄봤는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일개 경호 요원이 사설 경호 요원이 됐던 예. 실질적인 중국의 공안 요원이 됐든 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 거의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요원들은 정말 내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정상회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의식무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중국 외교부에 항의하고 예. 처벌을 해달라라고까지 간 것은 예. 굉장히 잘한 처사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5년간 정상회로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경호실에서도 이런 것까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나가는 이런 또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이 뉴스 보셨죠?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강하게 물론 항의도 하고 그 가해자 처벌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죠. 예. 이제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네들 중국 측 내부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을 입장을 하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뭔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입장을 한다고 그러면 비표로 별도의 비표를 이제 뭐 허용을 하거나 예. 뭔가 그런 조치가 있었을 텐데 정작 위에서는 우리 측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현장에는 그 지시가 전달이 안 되면은 예.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실강이들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서울에서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해외에 이런 행사 중에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그 내에서 그 직접 경호원들과 또는 중앙 컨트롤 타워 간에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든 그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또 항의하고 처벌해달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했으니까요. 참 잘한 네, 조치고 네, 네. 저희가 공식 환영식을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또 전망을 해봤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